안녕하십니까. 어제 제가 근데 특검의 수사를 받은 검사 출신의 대통령실에 상당히 고위직입니다. 이분도 유명한 검사 출신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직의 고위직까지 한 이분이 최상병 특검의 수사를 받으러 갔는데, 근데 웃기는 게요. 수사를 받으러 갔는데 전북에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 현재 최상병 특검에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대통령의 경로를 했다 안 했다, 직권남용. 그리고 이종섭 장관을 호주로 여기에 범인을 도피시켰다, 출국금지 풀어서. 크게 두 가지 수사가 있는데, 근데 경로설, 직권남용, 이거는 검찰들이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호주로 도망을 시켰다, 이거는 경찰이 다 수사를 한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답니다, 팀이. 그러니까 호주 대사는 전북에 경찰들이 수사를 하더라. 그래서 어제 제가 만난 이분은 검사 출신의 고위직인데, 경찰이 피해자 신문 수사를 하는데,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조서에 날인을 안 하고 돌아왔답니다. 이거는 아주 이례적입니다. 경찰이요, 자기가 진술하는 대로 조서를 안 써주니까 완전히 조작 조서를 쓰는 거예요. 피의자가 말하는 대로 그들에게 조서를 작성해야 되잖아. 그런데 미리 결론 내려놓고 전북의 진짜 뜻과 완전히 다르게 조서를요 작성해놓고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명 날인을 거부하고 건너게 돌아왔다. 이런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검사 출신에 이런데 고위직까지 이런 취급을 받으면요, 이렇게 무리하게 말도 안 되는 조사를 받으면 우리 양평군 면장님 있잖아, 정희철 면장님. 그러게 안 봐도 분명하죠. 이제 녹취록까지 놓답니다. 녹취록까지. 그러니까 미리 결론 내려놓고 계속 진술해라, 이런 식으로 강압하고요. 그 다음에 진술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오히려 유죄 쪽으로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적나라하게 녹취록까지 지금 현재 확보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특검이 무리하게 조작, 강압 수사를 하느냐. 이거는 충격적인 게 검사 출신 고위직까지도 조서의 날인을 거부할 정도로, 그 정도로 조서 작성이 심각하다. 아무리 경찰이 만든 조서가 쓰레기, 법원의 재판에 증거 능력 없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걸 제가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벌써 제가 들은 게 한 3-4번 됩니다. 3-4번. 뭐냐면 날인 안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조서에 날인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저도 변호사 하면서 거의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즘 경찰들이 인권, 이래가지고 우리가 말한 대로 다 조서에 기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고 고칠 거 고치고, 이래가지고 지장을 짓거나 아니면 날인을 하고 오는 게, 이게 제가 30년 변호사 동안 전부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특검은 얼마나 무리하게 강압 수사를 하면 검사 출신들이 조사에 날인 안 하고 들어올 정도로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번 특검이 3가지 특징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면 3가지 특징이 있다, 이번 특검이. 첫째요. 첫째는 아주 경찰하고 공수처 수사관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옛날에는 특검하면 전부 검사들이 가거든요. 검사들이. 그리고 민변, 특검 보는 변호사가 하고요. 그래서 검사들이 하니까 인권 좀 보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경찰, 공수처 수사관들이 많고, 오히려 검사들은 복귀하겠다. 이게 첫째 특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 특검이 가장 중요한 게, 보통 특검은 야당이 주장하잖아요. 야당이 주장해서 권력 비리를 특검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요, 야당이 하는 게 아니고 여당이, 권력을 잡은 여당이
야당을 말살하려고 특검을 하잖아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파견 경찰들도 여당의 눈치를 보는 거죠. 자기도 복귀하면 승진하고 한 자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이나 권력의 눈치만 보고 돌아가서 내가 이제 그 한 자리 승진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경찰이나 공수처 이자들이 여당의 눈치를 보면서 야당에 대해서 무차별로 강압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항상 야당이 특검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뭐 특검이 돌아가도 야당이니까 오히려 이제 그 여당 권력을 수사하면 불이익을 받는데 근데 이번에 특검은 여당이 야당을 말살하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혈안이 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뭐 권력의 개가 돼가지고 무리한 수사를 하는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이번 특검은요, 바로 이제 그 세 개 특검이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서로 경쟁이 돼가지고 뭐 난립니다. 아니, 저 특검은 성과를 냈는데 당신은 왜 아무것도 성과가 없어? 이런 식으로 이게 비교가 되니까 특검들이 혈안이 돼가지고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데 그 세 가지 큰 과거의 모든 특검과 다른 특징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그 옛날에 검사들이 수사했는데 이번에 대부분 경찰과 그 다음에 그 공수수사관들이 수사하니까 더 인권 침해 수사가 많다.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여당이 야당을 말살하는 이러다 보니 더 권력의 개가 됐다. 옛날에는 이게 야당이 여당 권력 수사하면 특검 끝나고 나면 불이익을 받는데 이번에는 이게 특검 끝나면 우리 농공행상 이게 되니까 이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세 개 특검이 동시에 하다 보니까 서로 그 경쟁이 돼서 충성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수사가요. 특히 그 경찰, 파견 경찰 수사가 너무나 그 조작, 강압, 무리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양평 군의 그 정의철 면장님 이런 데 안타까운 불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파악한 것만 벌써 한 3-4건 됩니다. 3-4건. 조서가 제대로 내 진술하고 다르게 왜곡돼가 조서가 작성됐다. 근데 조서를 안 고쳐준다. 그러면 이게 그 날인 서명 안 하고 온 경우 벌써 제가 들은 것만 3-4건이고 특히 어제 들은 거는요. 어제 들은 거는 그 검찰에서 난리던 유명 검사가 그것도 최고 고위직까지 있는 이런 분 조서까지도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이런 분의 조서까지도 왜곡, 조작하니까 난인을 거부하고 놓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 상당히 그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런 게 많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경찰이 무리하게 조서 받아나면요. 난인도 안 된 거. 법정 가면요. 전부 다 이게 법정 가면 증거 능력이 없거든요. 증거 능력이. 그리고 경찰이나 공수처 수사관은 법정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검사들이 다 돌아가 버리면 공소를 유지할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수사만 해놓고 나중에 그냥 용두사미로 끝나버리는 이런 데 그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이게 이번 특검 3개가 역대 최악의 그 결과로 논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어제 그 민중기 그 특검이요. 우리 정의철 면장님 뭐 죽음에 대해서 뭐 조의를 표하고 앞으로 뭐 수사에 대해서 인권 철저하게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데 이것도 개짓는 소리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특검을 특검하라. 이런데 여론이 너무 크니까 일시 소나기를 피해보자. 이래가 이게 지금 현재 그 고개 숙이고 꼬리 내리고 들어오는 거니까 이자들이 절대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게 없어요. 이번에 그 특검 끝나면요. 반드시 그 3개 특검을 다시 특검을 해가지고 반드시 그 무리한 강압, 별건 수사 이걸 이게 반드시 파헤쳐가지고요. 엄벌에 쳐야 된다. 이번에 그 특검 3개는 진짜 정신이 정작 개망나니 역대 최악의 특검이다. 이 특검을 다시 특검하자 국민의힘에서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특검의 잘못을 밟은색은 뿌리 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정해철 면장님 안타까운 죽음 이것도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서정TV에서 내일 그 박경호 변호사님 그 정희철 면장님의 그 변호인입니다. 박경호 변호사님 모시고 진실을 한번 녹취록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